진짜 장단점을 쓰지 마라. 네. 장단점을 쓰지 말라고요?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죠. 지원자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실제로 한 지원자가 적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준비 많이 했네. 밝고 긍정적인 제 성격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늘 힘이 된다. 엔돌핀 같은 존재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간혹 욱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조직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답안지 같은 경우는 장점도 단점도 다 잘못된 답안지거든요. 왜? 네,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진짜 그냥 고지고대로 성격의 장단점만 썼기 때문이에요. 자기소개서의 경우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서가 아니거든요. 왜 안 궁금해? 성격이 업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어떤 점으로 극복해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나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성격이 드러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어줘도 좋고 단점을 쓸 때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또 무엇이든 어떤 질문이든 그 기업과 연관되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AI를 피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과거에는 서류를 사람들이 봤잖아요. 요즘에는 AI가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되는 거죠. AI에 바로 걸러지는 금지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기하다. 뭐야, AI야? 자소서에서 쓰면 안 되는 첫 번째, 일남 이녀 중 둘째라는 표현인데 이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성장 과정 적으라고 하면은 한 50%, 60%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는데 자소서는 자서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가 있는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만 구체적으로 경험과 업무의 연관성을 살려서 적어주면 됩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본인의 주장이 약하고 줏대가 없는 사람을 보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뭐뭐입니다.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맞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많이 맞아요. 하는데 좋습니다.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1인칭 주어 시점으로 글을 쓰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저의 이런 표현이죠. 네. 그러면 뭐라고 써요? 필자는 아니요, 그냥 주어를 생략해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저의 좌우명은 멋지게 살자입니다. 이걸 저는 빼고 좌우명은 멋지게 살자입니다.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누구의 좌우명인지 모르잖아요.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건데 갑자기 남에 대해서 쓸 리는 없거든요. 이거는 기업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글은 무조건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저 이거를 쓰는 거는 글자 수만 낭비할 뿐만 아니고 그래요? 문장도 길어지는 거죠. 네. CEO 입에 주목하라. 보통 자소서를 쓰실 때 지원하려는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 소개문을 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이것도 결국 누군가 시켜서 쓴 거거든요. 그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뭐 미래를 주도한다, 혁신적이다, 맞아. 뭐 트렌드 리더다,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기 때문에 기업별 차별성이 없어요. 근데 기업별 차별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CEO가 한 연설이나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CEO가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정신이 뭔지 직접 듣고 자기소개서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김대희 씨가 CEO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면 김대희 씨가 자주 쓰고 강조하는 단어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밥 먹자. 네. 기분 좋다. 네. 소고기 사 먹자.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대희 씨를 지난 3년간 했던 인터뷰를 모두 봤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단어요? 네, 직접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면. 웃음? 네, 개그? 웃음. 웃음.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소주? 바로 초심과 양질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3년간의 인터뷰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게요. JDB. 네. 자, 왔어요 지금 자소서가. 네, 웃음 맛집이 되겠습니다. 맛집의 기본은 양과 맛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어떤 가게도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웃음의 양과 질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웃음 맛집이 되는 윤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김대시 의원님? 네 친구야. 경험을 슬로건으로 만들어라. 뭔 소리야?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자기소개서입니다. 실화, 네, 실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개성 있는 한 문장을 딱 잡아서 첫 문장에 배치하는 거죠. 오. 네, 슬로건을 어떻게 쓰라는 건지 딱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언론사 기자직에 지원한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써봤는데요. 우선 저희 슬로건을 보시죠. 약간 헤드라인 느낌. 네, 그렇죠. 네,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공장장. 네, 기자를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에 공장장이라는 표현이 좀 뜬금없잖아요. 오,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싶잖아요. 뭐야?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처럼 호기심이 생겼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와. 그렇다면 슬로건을 저렇게 쓴 이유,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공군 교육 콘텐츠 제작 담당으로서 매일 하루에 한 편 장병 교육용 글을 작성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소재를 찾고 다시 그 날것의 소재를 교육용 메시지로 가공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는 한 명의 공장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상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그 현상의 의미를 말이라는 소비재로 재가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 땡땡일보에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야, 어떠세요? 좀 괜찮지 않나요? 야, 그러네. 저기에 저는 된다. 저의 이런 주어가 없으니까 훨씬 더 깔끔해 깔끔하고. 보이네. 그러네. 네, 어차피 다 나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빼도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샌드위치 구조로 작성하는 건데 처음에 썼던 문장을 마지막에도 쓰는 샌드위치 구조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마지막에도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지. 슬로건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슬로건,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시 슬로건 순서로 샌드위치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회사체로 써라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회사체란 단어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뜻이라도 목적에 맞게 알맞게 써줘야 한다는 건데요. 뭐 매우 엄청은 지극히 대단히 그러니까는 따라서 뭐 어떻게 해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라는 식으로 좀 회사체에 맞게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일상적인 표현보다 회사체가 좀 더 사무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단어들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준비된 인재,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